한 40 중반 50대 정도가 되면요, 너무 삼시세끼 쌀밥은 좀 당뇨를 앞당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탄수화물 양, 그 통곡식이라 할지라도 하루에 그냥 한 공기 정도를 2번 나눠서 드시거나 하루에 한 끼 정도 잘 드시면 나머지 식사는 좀 가볍게 드시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당뇨 환자나 또 당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과일을 진짜 꺼려하세요. 무서워하시고 심지어 좋아하는데도 못 먹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이제 병원에서 또 절대 한 조각 이상 먹지 말아라 이렇게 처방을 많이 받으시는데, 저 그런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밥은 안 드시나요? 자, 현미밥이라도 꼭 밥을 드십니다. 당지수 측면에서 볼 때도 현미의 당지수가 55이고 사과는 36입니다. 블루베리, 키위, 토마토는 더 낮죠. 네. 자, 이렇게 당지수 측면에서 보더라도 또 당 부화지수, 양까지 고려한 걸 보더라도 현미의 당지수가 또 고구마의 당지수가 과일보다 더 높습니다. 자, 이렇게 음식을 종합적으로 볼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오류에 빠질 리가 없습니다. 자, 과일이 당이다라는 오류는요, 바로 환원주의적 관점입니다. 그 이유는 과일에 들어있는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이런 성분들이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을 더 회복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인슐린의 민감도를 살려준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생과일을 섭취한 사람들이 당뇨병 발생률이 더 줄어들고, 또 호주 베이커 심장당뇨 연구에서도 인슐린 저항성이 30% 이상 더 민감도가 더 살아난다. 인슐린의 민감도가 더 살아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당뇨 얘기 나오면 꼭 이제 과일은 과당이라서 안 좋아서 드시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고 댓글 다시는 분이 꼭 있으세요.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오해와 진실을 좀 밝혀 주십시오. 네, 과일에 당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당뇨 환자나 또 당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과일을 진짜 꺼려하세요. 무서워하시고 심지어 좋아하는데도 못 먹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이제 병원에서 또 절대 한 조각 이상 먹지 말아라 이렇게 처방을 많이 받으시는데, 저 그런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밥은 안 드시나요? 자, 현미밥이라도 꼭 밥을 드십니다. 제가 아는 분들은 떡도 드시고요, 면 종류 음식도 드시면서 오직 과일만 무서워하시더라고요. 제가 과일과 현미 또는 고구마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자, 당지수 측면에서 볼 때도 현미의 당지수가 55이고 사과는 36입니다. 블루베리, 키위, 토마토는 더 낮죠. 네. 자, 이렇게 당지수 측면에서 보더라도 또 당 부화지수, 양까지 고려한 걸 보더라도 현미의 당지수가 또 고구마의 당지수가 과일보다 더 높습니다. 자, 이렇게 음식을 종합적으로 볼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오류에 빠질 리가 없습니다. 자, 과일이 당이다라는 오류는요, 바로 환원주의적 관점입니다. 환원주의는 복잡한 자연현상을 그냥 단순화시켜서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과일은 당만 있나요? 당분이 한 15%, 10% 정도 있습니다. 밥은 어떤가요? 밥은 무려 33%가 포도당입니다. 자, 과일에 들어있는 10%, 15%의 당분은 그나마 포도당, 과당, 자당으로 복합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식이섬유, 효소, 비타민, 미네랄, 수분까지 있기 때문에, 자, 과일의 당이 인슐린 저항성과 췌장 비대, 췌장염을 일으켜서 당뇨를 일으킨다는 것은 굉장히 낮은 확률입니다. 자, 이렇게 환원주의적 관점으로 보는 것들이 또 뭐가 있냐면, 과일은 당, 계란하면 콜레스테롤, 고기하면 단백질.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람이 단백질이다. 이게 맞는 관점일까요? 바로 환원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사람, 단백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단백질로만 절대 규정할 수 없듯이 과일을 당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환원주의적인 잘못된 관점입니다. 그래서 과일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무려 85%, 90%가 수분입니다. 수분이 90% 이상을 먹으면서 혈당에 문제가 와서 당뇨가 생긴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당뇨 환자에게도 저당도 과일을 꼭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과일의 당은 일단 과당, 이름이 과당이라서 사람들이 합성 가공한 액상 과당과 동일시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액상 과당은 말 그대로 합성 가공한 거예요. 인체에 들어왔을 때의 기전이 여러 음식에 혼합된 과당으로 조리된 음식을 먹었을 때는 당연히 간에 중성지방의 합성을 돕지만 과일을 식후가 아닌 식사로 먹었을 때는 이 과당은 간에서 에너지로 사용이 됩니다. 운동선수들을 통해서도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과일에 과당이 중성지방을 만든다라면 운동선수들이 운동 전후에 바나나 드시잖아요. 중성지방 돼서, 지방간 돼서, 네, 운동 체력 더 떨어질 텐데, 왜 운동선수들은 그걸 먹을까요? 바로 포도당처럼 인슐린이 필요 없이 간에서 바로 사용하는 에너지 효율이 아주 높은 에너지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일의 과당은요, 간에서 식사나 식전으로 먹었을 때는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지방간을 절대 일으키지 않습니다. 네, 합성 가공한 액상 과당과 꼭 구분해서 이해하시고 자연식품에 있는 종합적인 형태로 먹는 것과 네, 가공한 형태의 그 성분으로 먹는 것은 여러분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총체론적인 관점에서 통으로 먹었을 때는 우리 몸에 해로운 성분이 없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지나친 영양학의 오류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런 현대 영양학은 불과 200년 역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일을 주식으로 먹는 유인원들 당뇨 안 걸리잖아요. 예, 과일 그렇게 많이 먹고도 네, 유인원들은 만성질환이 없습니다. 아마 유인원들이 집에서 한식 먹고 만약에 패스트푸드 먹고 불고기 먹고 치킨 먹고 피자 먹으면 유인원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을 꼭 드리는데 대부분 병에 걸릴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물원에서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을 먹는 유인원들은 만성질환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과일의 과당, 식후가 아닌 식사로 먹고 식전으로 먹었을 때는 에너지원으로 다 사용이 됩니다. 또 오히려 췌장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췌장 비대, 췌장염,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는 당뇨 환자들도 저당도 과일은 꼭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과일에 들어있는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이런 성분들이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을 더 회복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인슐린의 민감도를 살려준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생과일을 섭취한 사람들이 당뇨병 발생률이 더 줄어들고 또 호주 베이커 심장당뇨 연구에서도 인슐린 저항성이 30% 이상 더 민감도가 더 살아난다. 인슐린의 민감도가 더 살아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또 제가 많은 상담을 통해서 당뇨 환자들도 저당도 과일을 먹었을 때 너무 불안하시면 채소와 함께 꼭 드셔서 혈당을 낮추신다라면 더 안전한 식사 또 더 꼭 필요한 영양소가 보충이 되는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소장님 책에 보면 당뇨가 빨리 오는 식사법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인들의 절반 이상이 지금 당뇨 전 단계와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인구의 약 51%가 당뇨 전 단계와 당뇨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은 우리 좀 주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은 쌀 중심의 식사를 많이 하고 있죠. 삼시세끼 쌀밥을 먹어야만 밥을 먹은 것 같다라는 식사를 한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제된 쌀, 바로 현미가 아닌 백미, 그리고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빵과 면 종류의 음식, 자, 이것은 당뇨를 앞당기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밥, 빵, 면떡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늘 정말 먹고 싶고 또 먹기 쉬운 음식이잖아요. 근데 이 밥, 빵, 면떡 위주의 식사가 바로 당뇨를 앞당기는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에서는 지나친 동물성 단백질 또 어떤 포화 지방들이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와 당뇨를 가지고 오는 것들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인들도 너무 지나친 정제된 쌀과 밀가루로 만든 음식 그리고 또 고기를 또 많이 같이 드시게 되면 이것은 당뇨를 앞당기는 식사가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 한국인들이 또 진수성찬 차려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한정식집 이렇게 반찬이 뭐 10가지 20가지 메인으로 불고기나 갈비찜이나 이런 걸 먹으면서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국도 먹고 또 이 식후에는 또 과일 디저트로 먹고 이렇게 너무 다양한 음식들을 먹다 보니 사실 과식하기가 쉬워집니다.
네, 사람이 과식하는 걸 보면요, 지나친 양념이 있을 때 과식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네, 과식은 저는 절대적인 효소 섭취 부족의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일로 과식하기 어렵고 채소로는 과식이 어렵습니다. 네, 원숭이들도 그냥 찐감자를 줬을 때와 버터와 꿀을 발라줬을 때 2배 이상 더 잘 먹거든요. 그래서 한국인의 식사가 지나친 양념으로 인해서 과식을 하다 보니 당뇨가 좀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식을 할 때 문제점은 뭐냐면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당독소가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당독소는 지나친 당분과 몸에 남아있는 단백질 또는 지방이 결합한 형태입니다. 역시 제가 소화 대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소화 대사 독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소화 과정, 대사 과정에서 발생한 독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최종 당화산물은 세포막이나 세포 속 DNA나 혈관이나 조직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공격을 해서 빠르게 노화를 앞당기고 또 질병을 앞당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식사가 좀 사찰 음식처럼 그냥 반찬 2-3가지에 잡곡으로 먹으면 큰 문제가 없죠. 그런데 한 10첩, 20첩 반상에 또 메인 요리 넣고 좀 밥 한 2공기 정도 먹어야 좀 배부른 느낌이 오는 이런 식사는 정말 자주 하면 할수록 당뇨를 앞당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선한 음식을 꼭 같이 드시면서 밥은 탄수화물은 현미 잡곡으로 또 콩까지 같이 넣어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한 40 중반 50대 정도가 되면요, 너무 삼시세끼 쌀밥은 좀 당뇨를 앞당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탄수화물 양, 통곡식이라 할지라도 하루에 그냥 1공기 정도를 2번 나눠서 드시거나 하루에 1끼 정도 잘 드시면 나머지 식사는 좀 가볍게 드시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